자, 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를 실험 시간에 이제 사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를 이제 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요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실물입니다. 이건 좀 큰 형태의 전류가 많이 흐르는 종류의 트랜지스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실제 실습 시간에 사용하고 산업기사나 정비사 면장 시험에 사용하는 거는 대부분 요 가운데 있는 거와 같이 생긴 거고, 요거는 실제 아주 작은 형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요 트랜지스터의 다리를 보게 되면 몇 개면 하나, 둘, 세 개죠. 즉, 세 개의 다리,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단자는 바로 뭐냐면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의 회로에서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이 에미터이고 어느 것이 베이스고 어느 것이 콜렉터 단자인가를 찾아내는 게 매우 이제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제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트랜지스터가 나한테 주어졌다 그러면은 실제 현장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요즘은 트랜지스터가 주어지게 되면 트랜지스터마다 뭐 형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ESC 뭐 3904다. 이건 3904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러한 ESC 3904라고 하는 트랜지스터를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터넷에 구글 들어가서 ESC 3904라고 치게 되면은 ESC 3904라고 하는 트랜지스터가 어떤 종류로 어떻게 사용되고 NPN인지 PNP인지 뭐 아주 많은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할 때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 트랜지스터의 사양을 우리가 이제 입수를 해서 거기서 첫 번째 게 에미터고 두 번째 베이스 세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산업기사나 정비사 면장 시험을 칠 때가 이제 중요한데 그때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날로그 멀티 이 앞에 시간에 배웠던 아날로그 멀티메타를 가지고 하던 그 앞에 배웠던 디지털 멀티메타를 사용을 하던 두 장비를 사용을 해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단자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찾아서 실제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에 이제 봉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할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어서 실제 테스트기를 이용을 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두 가지 멀티메타를 이용을 해서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단자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보게 되면 교재 페이지 62쪽 여러분들 한번 62쪽을 한번 펼쳐보세요. 페이지 62쪽에 보면은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이용을 해서 트랜지스터의 NPN, PNP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를 찾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참조를 하고 저는 여기다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우리 학교에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 멀티미터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수업 때 와서 사용하는 그러한
디지털 멀티미터와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활용을 해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단자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측기를 이용해서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NPN 트랜지스터와 PNP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뭐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가 설명을 하고 이어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PN 트랜지스터, 우리가 이 NPN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왜 NPN 트랜지스터라고 하냐 하면은 바로 저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두 개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반도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그래서 N형 반도체는 뭐가 많다? 자유전자가 많이 있고, P형 반도체는 종공이 많이 있는 반도체를 이제 우리가 P형 반도체, 자유전자가 많은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N형, P형, N형 요 순서대로 접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다른 말로 BJ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JT라고 하는 것은 B는 바이폴라, 그리고 J는 정션, 그리고 트랜지스터. 그래서 바이폴라는 극이 두 개다. 즉 이렇게 같이 N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극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정션은 접합을 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이같이 접합시키고 N형 반도체와 뭐 이쪽에 이런 식으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이름을 이제 단자를 세 개를 이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NPN 트랜지스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PNP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NPN과 반대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런 순서로 접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NPN은 N이 두 개고 PNP는 P가 두 개죠. 같이 이런 순서대로 접합을 시키고 가운데에서 베이스, 그리고 왼쪽은 에미터, 오른쪽은 컬렉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잘 좀 설명이 있는 친구는 이제 알겠지만은 P형 반도체, 즉 베이스 부분이 어때요? 면적이 가장 작죠. 그 다음으로 이제 에미터는 P형보다, 그러니까 베이스보다는 에미터는 좀 크고 콜렉터는 좀 더 크죠. 그래서 실제 트랜지스터 반도체에서의 면적을 보게 되면 베이스는 매우 작게 내부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에미터는 베이스보다는 좀 크게, 콜렉터는 좀 더 크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와 큰 단자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인데 좀 넓은 면적이 넓죠. 그래서 이 넓은 면적이 보통 콜렉터 단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트랜지스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 반도체의 내부적으로 이제 면적이 그래서 베이스는 매우 작아야 된다는 것, 그게 실제 반도체에서 하나의 트랜지스터의 이제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NPN 트랜지스터에서 이 컬렉터 단자를 빼고 요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만 보게 되면 이건 뭡니까? 요 부분만 보게 되면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바로 다이오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자, 다이오드가 되게 되는데 요 부분이 하나의 다이오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또 하나의 다이오드가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걸 이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요게 올라가야 되고 요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N형 반도체, 요쪽이 N형 반도체고 요쪽이 P형 반도체죠. 그래서 요 그림이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이 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이제 실제 PNP고 요게 MPN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좀 바뀌었네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봅시다. 여기 MPN 트랜지스터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 그러니까, 요 그림을 요런 식으로, 여기서 E는 에미터, B는 베이스, C는 컬렉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호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터나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이용을 해서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단자를 찾아낼 때는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그림을.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이 그림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 베이스하고 에미터, 베이스하고 컬렉터는 뭡니까? 그 NPN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 베이스하고 에미터, 베이스하고 컬렉터는 뭐예요? 저 베이스 쪽이 플러스고 컬렉터 쪽이 마이너스 또는 에미터 쪽이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뭡니까? 다이오드를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그러니까 어떤 트랜지스터가 주어지게 되면 제일 처음에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베이스 단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베이스 단자를 찾아낼 원리가 바로 베이스하고 컬렉터, 베이스하고 에미터는 하나의 다이오드와 같다 라고 놓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에는 다이오드를 테스트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베이스 단자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에미터와 콜렉터 단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에미터와 콜렉터 단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때 이 에미터와 콜렉터를 찾아내는 방법은 디지털 멀티미터를 가지고는 측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멀티미터, 일반적으로 디지털 멀티미터에서는 에미터와 콜렉터를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멀티미터의 경우에는 에미터하고 콜렉터 사이에 저항값을 측정을 하면은 어떤 것이 에미터고 어떤 것이 컬렉터인지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은 62쪽하고 63쪽에 걸쳐 설명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에미터와 컬렉터 단자를 아날로그 멀티미터로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디지털 멀티미터는 어떻게 하냐? 디지털 멀티미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바로 트랜지스터의 HFE, 우리 아날로그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트랜지스터의 HFE를 측정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에미터와 컬렉터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하면 되는 거고, 이 MPN과 PNP는 이제 틀리기 때문에 이 MPN과 PNP는 하는 방법이 반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실제 제가 이것을 측정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MPN과 PNP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찾아내면 된다. 그런 거고, 자, 여기서 주의한 첫 번째 뭘 한다? 베이스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에미터와 콜렉터를 찾아내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단자를 찾아내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트랜지스터에서 주의해야 될 헤로도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여러분들 뭐 구분이 잘 가는데 이 컬렉터와 에미터 단자가 어디가 에미터고 어디가 컬렉터냐 를 할 때 항상 하살표가 있는 것이 뭐다? 에미터다라는 거. 하살표 있는 부분. 여기도 MPN도 마찬가지고 PNP는 또 하살표가 있는 부분이 다 에미터죠. 그래서 하살표가 있는 부분이 에미터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할 때 헷갈리는 게 MPN과 기호를 봤을 때 자, 이것이 MPN인지 이것이 MPN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낼 때는 제가 하는 방법은 MPN, N이
니은 발음이죠. 그래서 화살표가 나간다 하고 NPN 니은 발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로 나간다 N 그래서 그런 이제 발음이 유사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거는 무조건 NPN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형태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하느냐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실제 멀티미터를 활용을 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를 디지털 멀티미터를 가지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트랜지스터는 두 개입니다. 이것이 NPN 트랜지스터고 이름이 STEN3904라고 하는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트랜지스터는 MPSA56이라고 하는 PNP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우리가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단자를 찾는데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베이스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찾는 방법은 베이스와 에미터, 베이스와 콜렉터는 다이오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찾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오드를 측정하는 모드인 여기에다가 셀렉터를 위치를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다이오드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요 다이오드를 보기 위해서는 황색 버튼을 두 번 누르니까 여기에 다이오드 모양을 나왔죠. 따라서 다이오드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NPN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단자는 무슨 색깔이냐면 빨간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중심으로 해서 콜렉터와 에미터가 이제 나오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NPN이죠. NPN이니까 제가 일단 뭐 베이스가 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단자에다 딱 대봅니다. 근데 OL이죠. 그 옆에 또 단자를 대도 OL이죠. 그러면 얘는 베이스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끝에 거 한번 찍어 볼게요. 끝에 거 하고 이렇게 찍어보고 찍어봐도 어때요? 값이 OL이죠. 오버레인지죠. 따라서 이것도 베이스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운데다가 빨간 거를 대고 그 옆에 딱 댔더니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0.668이 나오죠. 자, 요게 뭐냐면은 다이오드가 온 되기 위해서 순방향 바이스의 최소 전압 0.6V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0.7V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댔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되죠. 따라서 여기는 만약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0.66이 나오는데 여기가 0.66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는 고장난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따라서 이거는 가운데가 베이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NP 트랜지스터도 이제 PNP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단자가 까만 색깔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까만 색깔 되고 자, 이렇게 됐더니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까만 색깔 되고 돼도 안 나오고 안 나오죠. 자, 그런데 가운데 까만 색깔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쪽 다 됐을 때 값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뭡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PNP 트랜지스터도 가운데가 베이스 그리고 이제 NPN 트랜지스터도 가운데가 베이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베이스는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제 에미터와 컬렉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계측기를 가운데로 이제 좀 옮겨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요거를 HFE 단자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HFE 단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은 트랜지스터의 증폭률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폭률이 측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트랜지스터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단자를 찾아내는 역할로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좀 하고자 하는 NPN 트랜스터죠. NPN 트랜스터는 가운데가 베이스고 이쪽 에미터 컬렉터일 때 여기에 제대로 된 값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뽑아서 이렇게 한번 꽂아 볼게요. 여기다가. 자, 꽂았더니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면은 잘못 꽂은 겁니다. 자, 가운데 베이스는 그대로 하고 그 에미터와 자, 여기서 보면은 베이스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컬렉터 에미터 위치를 바꾸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어서 이렇게 빼서 반대로 자, 반대로 꽂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값이 170 자, 이게 좀 접촉이 안 좋아서 그런데요. 175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증폭률이 175가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보게 되면은 좀 여러분들 잘 이게 구분이 안 가게 되는데 자, 보이십니까? 저 한쪽 요쪽은 평평하고 요쪽은 둥글죠. 따라서 평평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 이제 평평한 걸 기준으로 해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거를 종이에다가 그대로 요 모양을 그려서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MP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MP다 가운데가 베이스였죠. 따라서 베이스. 그러니까 PMP는 MPN은 위쪽에 3개로 하고 PMP는 밑에 3개로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가운데니까 그대로 가운데 꽂고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자, 꽂았더니 값이 작죠. 7밖에 안 나오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위쪽이 평평하고 이쪽이 둥글죠.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걸 다시 거꾸로 자, 거꾸로 꽂았더니 값이 154 이렇게 나오죠. 아까 좀 자, 154가 나왔습니다. 여기 접촉이 좀 이렇게 원활하지 178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따라서 이쪽 평평한 걸 기준으로 해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요게 이제 평평하죠. 한쪽은 이쪽은 평평하고 반대쪽은 이제 이쪽은 반대쪽은 둥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놓고 이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순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평평한 걸 기준으로 해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아날로그 멀티미터 갖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책의 교재 76쪽에 나온다 그랬죠.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오프 상태에서 일단 베이스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저항에서 가장 높은 단자에다가 위치를 시키고 저항을 측정할 때는 먼저 두 단자를 이렇게 쇼트를 시킵니다. 쇼트 시키면 바늘이 움직이죠. 자, 이렇게 자꾸 바늘이 움직인 상태에서 지금 원칙적으로는 바늘이 움직여갖고 이까지 가야 됩니다. 0 위치로 가야 되는데 안 가죠. 자, 그러면 아까 0점 조정이라는 걸 배운다 그랬죠. 0점 조정. 요것을 돌립니다. 돌리니까 자, 0으로 이렇게 갔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저항할 때는 0점 조정이 된 겁니다. 0점 조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저항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는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PN은 플러스가 공통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날로그 멀티미터 같은 경우 이쪽 나오는 단자를 통해서 나오는 전압이 반대로 나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하고 따라서 MPN은 뭐가 공통이냐면 까만색이 공통입니다. 따라서 까만색을 가운데에 대고 아까 알았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저항이 움직이죠. 또 이쪽도 하니까 저항이 이와 같이 낮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볼까요? 이걸 공통을 해서 이쪽에 했더니, 자, 좀 전에 요거 하고 어떻습니까? 바늘 움직이는 양이 매우 작죠. 따라서 이거는 저항이 엄청나게 크고 요거는 저항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게 가운데가 베이스라고, 그러니까 베이스 했을 때 바늘 지침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근데 적게 움직인다. 적게 움직이거나 아예 안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운데가 베이스라고 해서 하는 거고, PMP는 아까 반대니까 빨간 게 공통이 되겠죠. 빨간색을 가운데 대고 이와 같이 많이 움직이죠. 근데 반대로 하면은, 자, 반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양이 적죠. 그래서 가운데에다 빨간 걸 대고 하면은 이와 같이 양쪽 다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이스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에서는 우리가 HFE를 이용을 해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단자를 찾았는데, 아날로그 멀티미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베이스는 찾았죠. 가운데가 베이스니까 찾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양쪽이 에미터하고 컬렉터인데, 이렇게 했을 때 바늘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꾸로 하면 바늘 안 움직이죠. 이렇게 바늘이 약간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바늘이 이와 같이 약간 움직였을 때 까만색이 에미터입니다. MPN은 바늘이 움직였을 때의 까만색 부분이, 따라서 여기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되는 거죠. 얘는 PMP는 MPN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바늘이 움직일 거고, 그죠? 또 반대로 이제 가서 하게 되면은 바늘이 바늘이 지금 얘는 어떻습니까? 빨간색이 이제 많이 움직이고, 요거는 거의 안 움직이죠. 따라서 빨간색 쪽이 에미터, 그래서 A, B, C가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찾고, 또 하나 찾는 방법은 여기에도 이 아날로그 지금 여러분 산 것도 여기 보게 되면은 HFE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HFE는 여기다가 놓고, 자, MPN 트랜스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하게 되면은, 자, 요걸 요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꽂으니까 지금 얼마? 자, 여기니까 100하고 200 사이죠. 그래서 한 170 정도, 아까 170 얼마를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E, B, C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거꾸로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는 PMP 트레인인데, PMP도 마찬가지로 E, B, C 하니까 뭐 거의 비슷했죠. 자,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값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꾸로 꽂으면은 안 합니다. 안 움직이고 조금밖에 안 움직였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을, HFE를 하면 확실하게 우리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단자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